시작할게. 안녕.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타로 여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별로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이런 좀 막연하게 석연찮은 느낌 받으신 적 있죠? 이런 걸 어떤 사람은 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기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괜찮을까 같은 고민은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 뭔가 좀 껄끄러운데 하는 당신의 그 걱정이 쓸데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맞을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봐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개의 타로 파일들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뭔가 좀 촉이 오는데 되게 석연치 않은 갓 만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타로들을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그럼 심호흡 크게 하시고 골라볼까요? 자, 첫 번째 파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새로운 이 사람은 어쩐지 모르게 뭔가 좀 무대책해 보이고 되게 좀 손쉽게 말해서 무대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량이 굉장히 용맹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뛰어드는 습성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씩씩하고 용감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무모하다라고 보겠죠.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걔 괜찮던데? 되게 열정적이던데? 야, 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아닌 거지. 그래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의 촉이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촉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냐 아니냐를 떠나서 나한테 상대적으로 맞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걸 뭐하면 이 사람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그 자유분방하고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그 기분파적인 기질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꽤 큰 골칫거리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커요. 이분과는 좀 일적으로도 얽힐 수 있는 분인 것 같고 이분이 여러분한테 꽤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봐야 할 부분이네요. 님은 싫은데 그분은 그래도 님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웰스가 나왔다는 건 사실 이 안팎으로의 좀 그 부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 호감의 척도로 보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이 그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좀 정반대의 타입이라서 오히려 좀 끌려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분은 끽해야 그냥 약간 정말 자유분방한 성격이구나. 나랑 안 맞네? 정도지. 뭔가 좀 더 깊은 관계라거나, 뭔가 좀 호감을 쌓고 뭔가 좀 더 멋진 관계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회의적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주변인들의 관계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인데요. 전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싫으면 그냥 끊어내셔도 돼요. 뭔가 좀 억지로 끌고 가거나 그러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난 그냥 뭐 그래 난 괜찮아 나 좀 바빠서 이런 식으로 그냥 슬슬 빠져나와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는데요.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 두 카드를 보니까 별로 걱정은 안 되네요. 그래도 한번 보조 카드를 뽑아서 여러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얽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경고하는 바도 이게 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걸 연인관계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님한테 호의를 보이고 있고 호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게 만일에 약간 갑가을 혹은 뭔가 좀 쌍방으로 진행되는 계약이라면 아마 좀 크게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드 4가 나온 것 보니까 여러분 이분과 만나는 일을 좀 최대한 줄이고 여러분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 별로면 그냥 그 사람은 나한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파일 정리할게요. 두 번째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느껴졌었던 촉이 어떤 촉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일에 이분한테 좀 반감을 느끼셨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본능적으로 이 사람에게 끌리는 자신을 막으려고 약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욕구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분한테 꽤 강렬하게 끌리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일단 이분은 굉장히 아름답고요. 좀 외관적인 면모로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분과 얽히면 물론 당연히 님이 개고생을 할 것 같아요.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름다운 대신 굉장히 이상적이고 생각이 많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과몰입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도 얻어왔었던 게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고 이분의 호감을 얻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분에게 얽매이게 되고 선동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이분 한 분을 뭔가 좀 약간 You are the one처럼 모시게 되는 거죠. 이분의 매력이 그만큼 출중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이분의 성향 자체가 뭔가 좀 나만을 좀 바라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생각해오던 이상적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매력에 좀 여러분들이 약간 풍덩 빠질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이분을 처음에 봤을 때 좀 꺼려지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국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로 귀결이 되면, 얻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얻는 건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의 행동 같은 걸 좀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어쩌면 좀 허송세월이라고 스스로 좀 자평할 만한 사건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과 함께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드벤처겠지만 모험이겠지만 사실 모험의 끝은 평안한 휴식이거든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럴 거면 이렇게 쉴 거면 굳이 모험 같은 거 떠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아마 이분이 제가 비유했었던 부분에서는 모험이 되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이분한테 뭔가 철저한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사로잡혔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분이 말하거나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아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어주지 하면서도 들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출중한 인간적인 매력인걸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정말로 도움이 됐냐를 한번 좀 더 자세히 봐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죠? 보조 카드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분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만 웃어주고 뭔가 1대1적으로 뭔가 좀 공평하고 좀 동등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닙니다. 아마 그 부분을 님 스스로도 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중간에 터질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을 겪게 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면의 성숙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계가 넓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정도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편하게 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괜찮으니까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파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촉이 맞습니다. 도망가세요. 이 사람은요, 모든 일들을 곡해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좀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쳤다 하면은 굉장히 호들갑을 떨고, 막 저를 되게 그러니까 이 자신을 피해 입힌 사람을 되게 주일놈으로 몰아가요. 되게 과잉 반응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단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드라마 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과 얽히면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과 얽히면 여러분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확실한 걸 좋아하고 딱 잘라서 말하는 성격이에요. 여러분은 확실한 게 좋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차를 타고 가자. 이게 제일 빠르지라고 말을 하는데 뭐 너도 원한다면 태워줄게. 태워줄 테니까 말을 해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 사람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가 걔한테 차 타러 가자고 말했다며 차 안 타면 이걸로 치워주겠다고 말했다며 라는 식으로 곡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님으로서는 굉장히 이해를 못할 만한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여유 같은 건 사실 그냥 안녕이라고 봐야죠. 이런 일상을 좀 누리길 원한다면 쳐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얽히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 이 사람과 얽힌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모르쇠입니다. 그랬어? 몰랐네? 그랬구나. 미안해. 이러고 그냥 끝내시고 그냥 돌아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얻는 거 있죠? 평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시고 그냥 평화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를 끝까지 온화하게 지키십시오. 아무래도 이 분이 님에게 뭔가 좀 영향력을 계속 끼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카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님 자신한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아마 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일 것 같아요. 님이 그걸 보고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크 하면서 나도 잘하면 이 꼴이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배운다라고 나오네요. 배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이 사람을 좀 피할 힘 같은 걸 얻게 된다고 해요. 아마 핑계를 대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님한테 정말 바쁜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파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로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당장 도망치세요. 당장. 진짜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어요. 이분은요, 굉장히 나이브하고, 어떻게 말하면 정말 좋게 말하면 순진무구할 수 있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순진무구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순진무구가 아니라 그냥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 같은 걸 잘 이해해주기 싫은 거죠. 이기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견이 주관적이지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도 흘려듣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도 흘려듣고 휘청휘청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동정심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환장할 포인트인 거죠.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충분히 영향력을 미치고요. 어떻게 보면은 족장처럼 행동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인데도 주변 사람들의 그 뜬모를 지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에 이 사람이 뭔가 리더격이고 여왕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리할 때는 난 잘 모르겠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어?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좀 대항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이 뭔가 어느새 뭔가 좀 실권을 다 쥐고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자기가 뭔가 좀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냥 되게 이기적인 사람을 뜻할 수도 있고요. 이기적인 사람이 권위까지 더해지면 이거는 정말 악몽이라고 보는 편이 좋겠죠.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저지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없어요. 왜냐면 이분의 뭔가 좀 이중성이라던가 이분이 좀 별로인 것 같아를 깨닫는 사람이 님밖에 없어요. 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님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검 9와 검 10을 보자니 이건 너무 착잡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냥 그 모임에서 아예 님 혼자만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 모임이 님 빼고 잘 유지되는 것 같아도 그 모임에 들어갈 거리라는 후회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정말 강력하게 경고 드리고 싶어요. 그 모임에서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서 그 모임에서 있었던 몇몇과 그냥 소수의 연락을 이어가는 정도로만 유지하시고 이 사람과 뭔가 좀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좀 내가 노력하면 어떤 걸 노력해야 되지? 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 2장을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도 제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보조 카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남에게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약간, 말을 옮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얻어낸 정보를 이리저리 뿌리면서 자신이 뭔가 유용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 제공자처럼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장악하기라는 정말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혼자서 맡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들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저는 나오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거기에 있으면서 뭔가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감내해야 할 정도의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카드, 제가 뭔가 잘못 받기를 바랬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그냥, 내가 잘못 받겠지. 나한테도 잘못이 있을 거야. 그래, 나도 괜찮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냥 다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대로 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요.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지독한 악연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카드 파일들이 나와서 사실 좀 난감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타로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인물 사귀셔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분 파괴지향이에요. 약간 이분이 끼면 뭔가 태풍의 눈 같은 느낌이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뭔가 무모하고, 뭔가 되게 남의 말 더럽게 안 듣고, 되게 고집 세고, 이걸 좀 정말 극단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준하의 준하형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끝까지 고집 세고 진짜 답답하네 왜 저래? 막 이런 말이 나올 법한 사람인데요.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정말 용감하다. 그래도 뭔가 계속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하네. 야 이리저리 돌격하는 모습이 뭔가 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이런 분들이 끼는 모임들이 순탄하게 흘러가기란 사실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게 님한테는 꽤 괜찮아요. 굳이 이야기를 뭔가 좀 비유를 해보자면 뭔가 A단체에 이분이 들어서 A단체를 부수고 이분이 장인 B단체를 만들어서 님을 그 B단체의 요직으로 데려가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은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경계할 만한 사람이 맞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도 맞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약간 이 사람을 뭔가 좀 그래 본받을 만한 점은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그 모임을 완전히 휘어잡거나 그 모임을 약간 뭐 매력으로 이렇게 무장해제시키고 막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준하 형이라니까요. 근데 그 준하 형이 님한테는 잘해줘요. 잘해주고 님도 그 관계에서 얻을 게 심지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 사람이 이 모임에 끼고 님이 들어있는 그 모임이라고 할게요. 그 모임이나 뭐 단체나 뭐 님과 1대1로 만났을 경우에도 약간 님의 주변을 좀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게 있을 거예요. 님이 불만족스러웠던 부분? 혹은 님이 뭔가 좀 이것만큼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덜 얻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분의 준하형스러움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가 돼요. 이런 관계는 놀랍게도 연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만약 이성이라면 뭔가 좀 강력하게 이성으로서의 결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님은 이분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의 행동을 그냥 냅두면 나에게 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이 뭔가 이분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촉이 좀 쎄한 거 여러분의 촉이 맞습니다. 근데 이 촉을 그냥 그냥 냅두고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 곁에 둬도 되냐? 놀랍게도 됩니다. 이렇게 또 나오다니 또 신기하네요. 한번 보조 카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주변을 망치는데 그게 나 빼고 모두를 망친다는 건 굉장히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그래도 왕왕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예,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엠페러 카드가 나온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턱없이 권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님이 그럴 때 이분이 님을 되게 이해자처럼 여기게 되는 사건이 아마 조만간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님이 이분의 마음에 쏙 들게끔 일을 처리한다고 해요. 그냥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진짜 너는 내가 꼭 데리고 가고 싶어. 친구든, 일이든, 혹은 동료든, 연인이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되게 우호적으로 굴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네요. 뭔가 동어 반복인 것 같지만, 이 카드들이 조만간 예고하고 있는 사건들 자체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그냥 이런 후폭풍이 나한테 오지 않게끔 좀 잘 몸살이셔서 나중에 이분과 연락을 해도 그 주변 모임 사람들에게 함부로 약간 비난 듣는 일이 없도록 잘 치고 빠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5번째 더미도 파일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나의 촉이 맞을까? 처음 만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일까? 같은 느낌으로 타로를 봐봤는데요. 좋은 분도 있었지만 나쁜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제네럴 타로니까요. 그냥 흘려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부분, 내가 좀 맞는다고 생각했던 부분만 그냥 들으시고 좋은 부분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안녕. 저는 글을 쓰러 가볼게요. 우울하다. 빠이빠이.